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졸지아주 이 아팔라치 고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총기 난사범, 이 14살짜리 백인 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발의 백인 아이. 얘랑 그리고 이 아빠 있지 않습니까? 아빠도 어젠가 이렇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오늘은 법원에 이렇게 또 출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아빠는 왜 이렇게 또 체포가 됐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14살이지 않습니까? 14살이다 보니까 얘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가 없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얻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쓴 총이 AR-15,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M16을 이제 조그맣게 만든 M4, 이 AR-15 그 총인데, 그 총을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빠한테 선물을 받은 그런 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아이가 작년 한 5월달쯤에 인터넷 상에다가 학교에서 뭐 총기를 난사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어느 이제 글을 적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로부터 이 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글을 적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런 조사를 받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총기를 사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려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진 애한테 총기를 사줬다. 이거는 분명히 이 아빠가 굉장히 큰 잘못을 이렇게 또 저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빠는 어쩌면은 5년에서 10년형, 뭐 많게는 15년형까지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빠가 총기를 이렇게 또 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10년에서 15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렇듯 아마도 이 아빠도 굉장히 큰 많은 이 형량을 이렇게 또 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14살짜리 용의자는 어른이랑 같은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촉법 소년이다라고 하면서 어른과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좀 이제 심각한 뭐 어른이랑 비슷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이랑 이제 똑같은 형량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네요. 똑같은 그런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 죄가 엄청나게 좀 심각하거든요. 뭐 미국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다 보니까 이 대선에 또 중요한 쟁점으로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미국의 총기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가 이렇게 생길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이 지지율을 더 잃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학교들마다 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번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더 크게 번질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하려고 이제 처음에 이 용의자 이 총격범이 어느 이제 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문이 잠겨가지고 이제 못 들어갔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듯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학교들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기술들인고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이 다들 이 리모컨 하나씩 이렇게 또 들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씩 이렇게 또 들고 있으면서 이 리모컨을 이제 4번을 누르면은 뭐 바로 뭐 경찰한테 이렇게 또 신고가 간다나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이
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총기가 이렇게 또 발사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빨리 왔다고 하거든요. 이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뭐 5분도 안 돼서 왔대요. 5분도 안 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이 많은 이제 사상자가 나오기는 나왔죠. 그리고 이 리모컨을 뭐 8번인가 뭐 누르면은 또 이렇게 또 많이 누르면은 학교들의 이 문이 다 잠겨 버린다고 합니다. 뭐 자동으로 다 잠겨 버린대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제 학교들마다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학교의 이제 문들을 잠글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아팔라치 학교에도 이런 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눌렀나 봐요. 리모컨을 이렇게 또 누르게 되면서 이 클래스마다의 이제 문들이 이렇게 또 잠기게 되면서 문이 하나만 열려 있었나 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에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총기로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총격범이 무슨 뭐 특정 인물을 이렇게 정해두고 뭐 총기를 이렇게 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아이가 전에부터 이 학교에다가 총기를 난사를 하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디스코드 그 뭐 게시판 같은 곳에서도 뭐 총기 난사를 한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포스팅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아이는 뭐 계속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다가 내가 언젠가는 총기를 난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렇게 총기를 뭐 난사를 한다네 만다네 그런 이야기를 포스팅을 한 그런 아이는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그냥 퇴학 조치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아이가 총기가 손에 쥐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뭐 총기에 관련이 된, 뭐 총기 난사에 관련이 된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뭐 포스팅을 정리한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퇴학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뭐 원격 뭐 클래스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 나오지 이제 못하도록 꼭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많은 사상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4명의 사망자도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다음 대통령은 좀 총기 규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다가 좀 이제 전쟁을 이렇게 심하게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가자 지구뿐만이 아니라 웨스트뱅크, 이 서한 지구에서도 지금 이 군사 작전을 이 이스라엘 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미국 운동가 어느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이라고 해요. 미국인 이 운동가 이 여성이 시위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나 압박을 하고 이 너무나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 이런 폭력적인 거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군들한테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던졌다고 합니다.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던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총을 막 쐈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막 쏜 게 아니라 하체를 겨냥을 해가지고 총을 쐈다고 합니다. 하체를 겨냥을 했더라도 그거는 사람들한테 총을 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총기가 이렇게 또 발사가 되게 되면서 이 미국인 이 여성 운동가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총상을 입게 되면서 이제 바로 뭐 심폐소생술 들어가고 뭐 앰뷸런스 오고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하지만 심정지로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타냐후가 이 이스라엘 전쟁을 너무나 심각하게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인질들 역시 지금 계속해가지고 하나둘씩 잔인하게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시위대까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국인이 여기서 사망을 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계속해가지고 선 넘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이 미국도 이제 참지 못하고 이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전쟁하는 것도 이제 조만간 무슨 조치가 세게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뭐 전역은 아니지만 뭐 군데군데 해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가 엄청난 폭염으로 이번 주 엄청나게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캘리포니아 몇몇 지역에는 이 열대까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미드나잇 12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도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방, 여기 방이 3층이거든요. 3층이고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 햇볕이 이렇게 또 내리쬐는 날은 대낮에 햇빛을 막 지붕이 계속 쐬고 있어가지고 밤에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 이제 자려고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온도계를 보니까 제 방이 어제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한 9시인가 10시쯤에 올라왔는데 밤인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0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층에 내려가가지고 1층에다가 이불 깔고 잤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와 진짜 어제는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요번 주가 진짜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가 계속 간다고 하거든요. 오늘도 더울 거라고 하고 내일도 더울 거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놀던 캘리포니아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도 좀 더울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 계속 이렇게 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그냥 실내,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뭐 마트 같은 데 가거나, 뭐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또 가가지고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또 쐬면서 있는 게 가장 유치가 좋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미국인들 3,100만 명한테 엑세시브 히트, 이 어마무시한 이 더위, 폭염주의보를 이렇게 또 내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선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지난 8월 달에 얼마만큼의 이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았는지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지난 8월 달에 이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인 게 자그마치 361 밀리언 달러나 모았다. 3억 6,100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트럼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니까 트럼프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으게 된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는 뭐 1억 몇천만 달러만 이렇게 후원금을 모았나봐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8월 달이 지난 7월 달보다 더 후원금이 덜 거쳤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트럼프한테 후원하는 것들도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후원금은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되면서 아마도 요번 대선에서는 똑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지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또 이제 굉장히 짜증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후원금을 주면은 이것을 이 정치 후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지금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에서 계속 이렇게 또 지다 보니까 벌금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벌금으로도 지금 이 정치 후원금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주는 이 정치 후원금들은 정치적으로만 써라, 이 대선 활동을 하는 데만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는 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옐런 재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IRA 액트 있지 않습니까? 이 IRA 액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클린 에너지를 위한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이 공화당 그런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옐런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IRA 액트 같은 이런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IRA 액트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IRA 액트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노스캐롤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한테 엄청나게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공화당, 보수파 뭐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트럼프만은 좀 지지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올해 대선에는 트럼프보다는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카멜라 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화당을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게 되면서 트럼프는 어제 이제 자신의 트럼프 노믹스, 바이든 노믹스라고도 하죠.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한 그런 이제 경제 정책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금리 이렇게 세 개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미국 안에 있는 이 제조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조업체들, 이 제조업체들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를 하겠다. 현재 21%인데 이 21%에서 15%대로 이 제조업체들은 이 법인세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밀어왔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 들어오는 그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10%에서 20%대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는 60% 이상, 최저 60%, 기본 60%의 관세를 물리고,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것들은 뭐 100%에서 200%대까지 이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석유 시추하는 것들이나 뭐 가스 이렇게 또 퍼올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가스 개발하는 승인을 해주는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은 지금 현재 에너지 크라이시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엄청나게 내려버리겠다. 뭐 개발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같은 것들도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규제를 10개를 폐지를 하겠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밖에도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한테 에피션시 커미셔너로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이렇게 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는 좀 나빠지게 될 것이다. 이 미국은 경기 침체에도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트럼프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2029년도 이렇게 그때 이 대공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뭐 유대인들이 또 많은 지역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유사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게 되면서 어제 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는 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한테는 뭐 별다른 좋은 정책들을 이제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냥 뭐 베이스레스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막 가짜 뉴스 뿌려대고 막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막 조둥아리를 놀려대면서 막 가짜뉴스 뿌려대면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발 트럼프는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에서도 제발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짜뉴스 뿌려대고 거짓말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좀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요번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런 뭐 음모론 만들어내는 거, 뭐 거짓말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발 좀 재판을 좀 시게 받아가지고 본보기를 이렇게 또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헌터 바이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이 헌터 바이든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또 기소권들이 이렇게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탈세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이 유죄를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 최엘에 가기 전에 유죄를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헌터 바이든은 최고 17년형에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아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나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 후보에도 이렇게 빠지게 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미국의 미래이다. 나는 미국, 우리 조국을 가장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려오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개 멋있지 않았습니까? 짱 멋있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 뭐 프라이머리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멋있는 게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레임덕이지 않습니까? 이제 권력에서도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헌터 바이든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죄 인정을 빨리 하고 이 현량을 조금이라도 이제 적게 받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퀀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차세대 컴퓨터, 퀀텀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컴퓨터랑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컴퓨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는 0하고 1, 0101 이 전자 신호로 이 컴퓨팅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어느 한 상태에 있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퓨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컴퓨터보다 말도 못하게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퀀텀 컴퓨팅,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들을 중국에 넘어가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더 많이 이렇게 또 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이 기술로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미국을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기술에서는 우위에 있어야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호령을 하는 이 전 세계 이 슈퍼 파워를 계속 이렇게 또 갖게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 지금 쫓아오는 속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추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대해가지고 이 규제를 계속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퀀텀 컴퓨팅 역시 양자 컴퓨터 역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수많은 최첨단 기술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한테 계속해가지고 이 칩들에 대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규제를 두기는 두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 엔비디아 이 GPU 칩들 이런 이 AI 칩들을 미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다가도 이렇게 또 팔아야지만 매출이 굉장히 이렇게 또 성장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엔비디아 칩들에도 이 최첨단 이런 칩들이다 보니까 규제를 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중국에다가 팔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칩들에 대한 규제가 좀 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 이 AI 칩들 있지 않습니까? 이 AI 칩들을 미국에서 빌리는 것보다 중국에서 더 싸게 이렇게 또 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엔비디아 칩들을 중국에서는 시간당 6달러에 이렇게 또 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싸다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두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갈 거는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 이거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규제를 풀게 된다고 하면은 더 빨리 이렇게 또 쫓아올 것이지 않습니까? 규제라도 더 이렇게 또 빡시게 둬야지만 사람들이 덜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 미국에 이렇게 또 쫓아오는 것은 좀 빨리 더 잘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중국에서 어느 이제 중국 남성이 치아가 좀 나빴나 봐요. 치아가 나빠가지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또 해야 됐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런데 13일 뒤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심정지로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니 왜 임플란트를 했는데 사망을 했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치과에서 이 남성 임플란트 하는데 하루에 임플란트를 치아를 23개를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12개를 하루에 단 한 번에 해버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한 번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이 어금니 같은 거 이렇게 또 임플란트 할 때에는 한 번 한 다음에 회복기를 거쳐가지고 한 3개월 뒤에 또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한 번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다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쇼크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은 한 번에 임플란트를 12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진짜 미친 또라이 의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임플란트를 와 23개 치아를 그러니까 이빨을 다 뽑아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여기에다가 임플란트 12개를 한 번에 해버렸다고? 야 진짜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이 13일 동안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취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치아를 임플란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취가 풀릴 것이지 않습니까? 마취가 풀린 뒤에는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또 호소를 하다가 13일 뒤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깝네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통을 호소를 했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와 제가 어제 이 밥을 이렇게 또 먹는데 제가 이 H마트에서 이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또 사서 이렇게 밥이랑 잘 먹거든요. 밥이랑 잘 먹는데 그런데 오이지 무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오이지 무침을 좋아해서 밥이랑 이 오이지 무침 먹으면 맛있잖아요. 막 아삭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이 오이지 무침을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근데 맛이 살짝 이상했습니다. 살짝 좀 쉰냄새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이게 뭐 상한 거겠어? 뭐 상하더라도 뭐 살짝 상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먹었거든요. 먹은 다음에 와 그날 저녁에 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제가 전에 영상 한번 만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좀 이제 상한 복숭아를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개고생을 했다. 응가하다가 기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마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식은땀 막 펄펄 흘리고 응가 조금 이렇게 또 하다가 와 진짜 와 그때 그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때 기절한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아 그리고 이거 오이지다. 오이지 때문이다. 라고 했다가 와 근데 조금 그나마 응가를 좀 하니까 낫더라고요. 설사 막 하고 그래. 난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그 오이지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어쨌든 죽을 뻔했습니다. 와 진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에는 식중독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오늘도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마이너스 1.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이 기술주들이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나스닥 2.5% 정도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이 주식이 내려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미국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8월달 미국은 일자리 고용이 한 14만 개 정도가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는 것은 이 여가 활동, 뭐 여행 상품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업계 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헬스케어 쪽, 이 의료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지난 8월달에 14만 개 정도가 이렇게 또 늘었더라도 이것은 예상치보다 더 적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4.2%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지금 식어가고 있구나. 지금 고용 시장이 계속 이렇게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지금 하향세를 이렇게 또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이 감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오프하는 그 계획들을 지금 본다고 하면 3배 정도가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자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올랑말랑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FOMC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이 FOMC 회의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기는 될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금리 인하가 되는지 하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남았거든요. 열흘 정도가 이렇게 또 남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B컷을 아마 할 것 같다. 0.5%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고용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고용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금리는 B컷으로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다시 이렇게 또 살아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만약에 연준이 이 금리를 0.5%로 이제 B컷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에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주식시장에 크래시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연준에서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 FOMC에서 금리를 얼마만큼 내리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0.25%면은 그냥 뭐 지금처럼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0.5%면은 좀 이제 변수가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0.5%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잘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0.25% 그냥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 있지 않습니까? 이 브로드컴에서 이 non AI 칩들에 대해서 이 판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실적 예상치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브로드컴 주가 9%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주식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거품이 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품들이 계속해 가지고 거쳐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 아픈 손가락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엄청난 자금난에 지금 이 처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분들을 지금 매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모빌 아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그런 뭐 칩 회사가 있나봐요. 이 모빌 아이 지분을 지금 매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칩을 설계를 하는 어느 이제 사업도 퀄컴에다가 지금 팔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인텔이 자금난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비용을 이렇게 또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야, 이 인텔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지? 그리고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개 짜증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X는 항상 이 구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일론 머스크의 X, 이 광고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주들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광고주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수많은 이 마케팅 담당자들이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내년에는 이 X에서 하는 그 광고를 빼겠다, 어느 정도 많이 줄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X의 매출은 이 X가 이제 매출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고인데, 이 광고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X는 계속 적자를 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계속 팔면서 X에다가 쳐넣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고 있는 해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같이 트럼프랑 계속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중국에서 판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판매는 어느 정도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2019년도 이후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가 않거든요.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계속해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점유율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조금씩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뭐 새로운 뭐 차들이나 뭐 새로운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테슬라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또 이제 가장 진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FSD이지 않습니까?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 거의 자율주행, 뭐 100%는 아니지만 뭐 거의 자율주행인 이 FSD가 굉장히 진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이 FSD를 지금 따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 FSD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 유럽하고 이제 중국에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테슬라는 좀 주식이 한 5% 정도 이렇게 또 뛰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있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다음 달에 10월 달에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원래는 8월 달에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2달 정도 이렇게 또 미뤄지게 되면서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제 로보택시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주식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이 니오 있지 않습니까? 니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니오 전기자동차가 역대급 이 딜리버리 고객한테 이렇게 또 차를 인도를 한 그 역대급 인도 대수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니오 자동차 주식이 어제는 갑자기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14%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니오 자동차 이제 판매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요. 이 판매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이 중국에서 이 판매가 그냥 유지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다른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지금 후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 기술 제한을 더 빡시게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